에이리언 덕후님의 사연입니다. 선생님의 기묘한 낚시 이야기. 안녕하세요. 잠이 안 올 때마다 종종 섬님의 꿀목소리를 들으며 잠에 빠져들곤 하는 에이리언 덕후입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저희 선생님께서 수업 시간에 들려주신 기묘한 이야기입니다. 선생님께서는 낚시를 좋아하셔서 종종 낚시 여행을 가시곤 하시는데요. 여름이 오면 거의 주말마다 낚시를 하시는 편이랍니다. 10년 전쯤이었을 겁니다. 선생님은 그날도 혼자서 밤낚시를 하고 있었는데 유난히 그날따라 물고기가 영 잡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쩌지? 피곤한데 입질도 영 없고 그냥 텐트 가서 확 잘까? 선생님께서는 투덜거리시며 고민하시다가 그냥 자면 여기에 온 보람이 없다는 생각으로 계속 낚시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극도의 피로감이 몰려와 산책이라도 잠시 하실 겸 일어섰습니다. 길이 어두우니 손전등 하나에 의지해 천천히 산책을 하셨는데 바람이 좀 불어오더랍니다. 그때가 여름인지 겨울인진 기억이 나지 않지만 좀 추우셨다고 합니다. 잠에서 거의 다 깰 때쯤 선생님의 시야에 무언가가 들어왔습니다. 저기 뭐야? 그곳엔 7살쯤 돼 보이는 어떤 어린아이가 홀로 자신에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새벽에 말이죠. 무언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드신 선생님께서는 아이가 걱정되어 손전등을 비추며 아이에게 다가갔다고 합니다. 꼬마야, 여기서 뭐해? 너 집이 어디니? 시간도 늦었는데 어서 집에 가야지. 선생님의 말씀에 그 아이가 아저씨, 저 길을 잃었어요. 저 집에 좀 데려다 주세요. 라며 나지막하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손전등 하나도 없이 이 새벽에 길을 잃었다는 그 아이의 말에 무언가 무섭다기보단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 구역에서 낚시도 많이 해보신 터라 이곳의 길은 거의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꼬마아이 집을 찾아주기로 했습니다. 꼬마야, 혹시 집이 어떻게 생겼니? 아저씨가 너 집에 데려다 줄 테니까 그 위치가 대충 어디인지만 말해봐봐. 저희 집은 기와집이에요. 엄마가 기다리고 있어요. 빨리 가야 돼요. 자신의 집이 기와집이란 말에 당황하신 선생님께서는 이 동네엔 기와집이 없는데? 라고 생각하시곤 옆마을에 있다고 판단하셔서 조금 외진 옆마을로 같이 집을 찾기로 하셨습니다. 낯선 곳으로 한 10분쯤 가신 선생님께서는 여긴 처음 와본 곳이라 나도 더 이상 가면 길을 잃을 것 같은데 어쩌지? 라고 하시며 여기가 아닌가 하며 돌아가려고 할 때쯤 그 아이가 말했습니다. 아저씨, 여기가 맞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라며 인사를 했고 선생님께서는 다행이다 하시며 갖고 있던 초코바 하나를 건네주셨습니다. 아이가 봉지를 뜯지 못하는 모습에 봉지를 못 뜯나 보구나. 처음 먹는 거야? 라고 하시며 봉지를 뜯어 다시 건네주셨습니다. 아이는 초코바를 맛있게 먹더니 자기 엄마를 불렀습니다. 때마침 집안에서 그 아이의 어머니로 되어 보이는 아주머니가 나오셨는데 무척이나 예쁘셨답니다. 그리곤 그분께서 선생님께 감사하다며 밥이라도 대접하고 싶다고 하시길래 늦은 밤에 남의 집에 들어가는 것이 실례인 것 같아 거부하시다가 계속 들어오라는 애엄마의 말에 마침 출출하기도 하고 마지못해 집 안으로 들어가셨다고 합니다. 외진 곳에 있는 곳이곤 집은 굉장히 넓었고 조그만 연못 같은 것들도 많았고 참 부자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서 아주머니가 해주신 밥을 맛있게 먹으며 애아빠가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저기 혹시 아이 아빠는 어디 있나요? 라고 물으니 아이와 엄마는 표정이 굳으며 아빠는 오래전에 집을 떠났어요. 라고 말했고 선생님께서는 괜한 걸 물어서 죄송하다며 연신 사과하셨답니다. 그 아주머니는 나지막한 미소를 띠며 괜찮다고 하셨고요. 그리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자신이 낚시를 하다 왔다는 것이 생각났고 이만 돌아가야겠다고 말한 뒤 그렇게 별 생각 없이 낚시를 하다가
아침이 돼서 집으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리곤 한동안 일 때문에 바쁘신 관계로 3달 뒤에야 다시 낚시 갈 짬이 났답니다. 선생님께서는 자신이 낚시를 3달 정도나 안 한 거면 대단한 거라고 하시며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짐을 풀고 바닷가로 가셔선 낚시 준비를 하시다가 순간 예전에 그 일이 생각나서 기억을 더듬어 다시 그 집으로 가보았는데 집은 온통 거미줄과 먼지들로 가득했고 나무들이 많아서 집을 겨우 찾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당황한 선생님께선 순간 소름이 돋았고 마을 주변을 돌다가 마침 그 마을에 계신 한 어르신께 집에 대해서 물으셨다고 합니다. 저기 어르신, 저쪽 기와집에 사람이 살지 않나요? 그건 왜 물어보시오? 제가 3달 전쯤에 그 집 아주머니께 신세를 좀 줬거든요. 근처에 다시 온 김에 감사 인사나 드리려고 들러봤는데 아무도 없더라고요. 혹시 그 집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 이야기를 듣던 어르신께선 굳은 표정으로 예끼 이 사람아, 그게 무슨 소린가? 그 집엔 사람이 안 산 지가 몇 년째인데 무슨 신세를 진다 그래? 어르신의 말에 선생님께선 소름이 돋아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어르신께 들은 바로는 오래전 그 집에 한 가족이 살고 있었는데 무슨 일인지 남편이 밧줄로 그 아이 엄마를 질식사시켰고 아들 또한 칼로 찔러 죽이곤 그대로 도주했다고 합니다. 선생님께선 그대로 짐을 도로 싸시곤 다시 집에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고 하네요. 여기까지가 선생님께서 겪으신 이야기인데요. 선생님의 말이 모두 사실이라면 그날 선생님이 보셨던 아이와 엄마는 귀신이고 선생님은 그들에게 홀리신 거겠죠. 근데 왜 아이는 길을 잃고 헤매고 있었으며 그때 선생님이 드셨던 밥은 무엇이었을까요?